정석 연습 문제부터 질문 처리를 하겠습니다. 식당은 연습 문제. (13번) 포물선이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P인데 포물선의 y절편은 r인데 P의 x좌표를 주고 PQR의 넓이를 구하시오. AB는 유리수이다. 딱 봤을 때 AB는 유리수인데 P의 x좌표가 무리수니까 혈렉은 개념으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점 3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물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의 켤레니까 1 빼기 루트 3일 거 아니겠어요? 1 플러스 루트 3이 1 빼기 루트 3보다 원점에서 더 뭐니까요? B는 음수라는 소리죠. B는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P라는 소리고요. 여기가 Q라는 소리고요. 여기가 R이란 소리죠. 포물선의 일창이 없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곧 y절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 콤마 어쩌고 여기가 1 빼기 루트 3 콤마 저쩌고 여기가 0,a 그런 얘기인데 근데 저 두 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AB가 바로 나온단 말이죠.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얘의 두 근이 요 두 개라는 소리잖아요. 1 얼마 루트 3.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B가 나온단 말이죠. 이 두 개를 더하면 2니까 B는 마이너스이고요. 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같으니까 A는 3이에요. 그러니까 점 R의 정수는 0,3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됐지요? 이거는 저거 다 알아내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배우셔야 돼요.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특이점이 없잖아. 특이점이 없는 저런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을 2등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넓이를 찾는 겁니다. 식을 써보면 넓이는 2분의 1을 얘를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의 밑변으로 취급하는 건데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엄청 쉽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직선식을 보시면 직선의 y절편은 0,1이거든요. 요 점이 0,1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면 높이 더하기 높이를 쓰면 돼요. 그냥 했어. 요 왼쪽의 높이는 이 길이고요. 오른쪽의 높이는 이 길이겠죠. 그럼 가만히 쳐다보세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H1 플러스 H2는 과연 무엇인가요? 요 간격이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요 간격은 달리 말하는 거예요. x 값의 차이.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에서 1 빼기 루트 3을 뺀 거란 말이죠. 요 자리에다가 2 루트 3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2 루트 3이다. 저렇게 넓이 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 얘기죠. 질문을 한 사람은 뭐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1 빼기 루트 3이라는 것은 알았겠지만 넓이를 못 구했기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삼각형의 넓이는 이런 발상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은근히 쓸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평면상에서 세 점에 의해 결정된 삼각형의 넓이를 저렇게 두 동강을 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다. 반드시 이 동강을 내는 선은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내야 이 높이의 합을 x값의 차나 y값의 차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결국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삼각형 넓이 공식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뭐 한 8번째쯤 될 겁니다. 저렇게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특이점이 없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A를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선을 구해가지고 이 점을 D라고 해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AD의 델타 X. 요 델타 X는 뭐냐면 누구와 누구의 X 값의 차냐면 C와 B. 아니면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D를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선으로 쪼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이 점을 E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B의 델타 Y가 됩니다. 여기서 델타 Y는 당연히 누구냐? A와 C의 Y 좌표의 차가 되겠죠. 상식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수능 기출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그 다음 15번 이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2분의 2차항 소화인 fx 그래프와 y는 gx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5이다. 함수 y는 절대값 gx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y는 k가 서로 다른 것을 연할 때 상수 k를 구하세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gx는 직선 이런 식이겠죠? 이것도 쓸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일 텐데 y는 절대값 gx 빼기 fx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거니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이거 gx 빼기 fx야말로 2분의 1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겁니다. 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은 이 상태로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저거를 알아내라고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두 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은 두 개를 연립했어야 될 거 아니야. 두 개를 연립하면은 fx는 gx다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질 건데 gx를 fx를 이항시켰을 뿐이거든 저 새끼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0으로 만드는 식이 0으로 만드는 x 값이 그 두 개란 뜻이에요. 쟤가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과 5란 뜻이라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차항과 상수항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연립한 상태에서요. a, p, b, q를 따로따로 알아낼 수는 없지만 이 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방정식의 근의 개념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두 x좌표의 합은 4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요거 1차항의 개수 그게 마이너스 2 1차항 개수라는 소리인데 그 새끼가 사라는 거죠? 그러면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은 이 c가 마이너스 5다 그런 뜻이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이런 식으로 gx 마이너스 fx를 확정할 줄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요 식으로 찾아내셔야 되고요. 이놈이 이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거죠. 내가 전체 다 붙어 있는 거 그리는 거는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없다고 치고 그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을 접어 올리는 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근데 얘를 그릴 때도 아무 고민하시면 안 돼. 요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라는 의미는 저 이차함수의 x절편이 그렇다는 거야.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5면서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x축과 교점 두 개 잡으시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5를 찍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의 효과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부분만 접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우셔야 되고. 그럼 당연히 대칭축은 이 두 새끼의 평균이니까 2인 거죠. 마이너스 2a 분의 1을 해도 2인 거고요.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y는 k를 추가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y는 k는 당연히 x축의 평행한 선인데요. 그 새끼랑 저 미리 그려놓은 곡선이 교점이 3개여야 한다 그런 뜻이니까
당연히 요때밖에 없습니다. 이게 접할 때 결국 K는 무엇을 위하느냐? 꼭지점의 y 좌표다. 그래서요. 이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상수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추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절대값을 들였으니까 2분의 9다요? 답이요? 3명이나 몰랐는데 아직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프의 위치관계와 방정식의 실근의 연결고리를 잘 모른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 19번 이거는 뭐 근해 분리 그 잡채인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근해 분리 인생의 함축판을 쓰기에 앞서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니까 fx는 놓으시고요. x제곱 빼기 2에 a 플러스 1x에 2a 제곱에 2a에 마이너스 7까지 얘를 fx로 놓으시고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시고 1보다 크지 않은 1보다 작거나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도 두 개인 게 일반적이니까 교점 두 개로 그리시되 이 두 개는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알파 베타라 쓰시고 이를 여기다가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이죠. 이제부터 근해 불리는 인생의 함축판을 쓰면 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함축판을 다 써야 되죠. 함 F1은 0보다 크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얘부터 2A 제곱에 X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생기잖아요. 2A가 없어져. 상수만 쓰면 돼요.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7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네요. 근데요 1보다 작거나 같은 두 근을 갖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 더 큰 근이 1이랑 같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0보다 크긴 한데 등호를 포함시킨 상태로 써요. 얘를 풀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고요. 축 공식에 따르면 A 플러스 1이죠. 요 라인이 A 플러스 1이다. 그런 뜻인데 1보다 왼쪽이니까 작다고 쓰면 되는데요. 만일 요 두 놈이 같은 값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줬고요. 요 놈이 하필 1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됩니다. 얘를 풀어주시면 이게 답이고요. 한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니까요. C만 빼주면 되겠어. 전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에 요것도 1차항이 없네. 상수항이 얼마고 플러스 8 요놈이 0보다 커났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A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차이가 나옵니다.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일단이 아니라 요 두 개. 요 두 개 먼저 연립을 한다라고 치면은 얘만 살죠?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해서 답을 주면 거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마이너스 2, 3. 등호가 다 들어간다는 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등호를 뺀 게 자기 답이라서 질문을 했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20번.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건 이제 근해분리인데 약간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이거가 교점이 두 개라고 일단.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당연히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는 소리인데, 연립해서 생각해봤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저 교점 두 개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 둘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알파 콤마 어쩌고랑 베타 콤마 어쩌고 사이에 1,2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직선에 x에 1 넣으면 당연히 y가 나오는 겁니다. 1,2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1이에요. 1. 2는 신경 쓰시면 안 돼요. 1에 신경을 써야 돼요. x좌표가 1이라는 게 포인트. 그러니까 요 두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을 바꾸면은 요 두 개를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는 0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런 얘기니까 전형적인 근해분리 문제라고. 얘를 fx라고 치고 그래프를 그리고 x축을 긋고 알파 베타를 쓰고 요 사이에 1을 넣어서 사전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근해분리는 인생의 함수판 중에서 함만 쓰면 되는 거죠. 식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f1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2네요. 요놈이 0보다 작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잖아. 네. 허재를 좀 데리고 가라 저기. 허재를 좀 데리고 가. 그다음 워크북. 저기 나간 애가 2번을 물어봤었는데 4번부터 할게요.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두 실근의 곱은 가 f1은 2다. 나 fx의 최대값은 4다. 다 fx는 마이너스 10이다. 이거 바꾸는 게 좋아요. 그거의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그걸 가지고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은
그 박스 조건을 똑바로 활용하는 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최대값이 존재하는 이차함수니까 이거 불러보죠. 요 라인이 4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F1은 2니까 4보다 약간 밑에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점이 1,1일 수 있는 거고 요 점이 1,1일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를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다를 fx를 난 지금 그려놨잖아. fx를 그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fx는 그려놨으니까 y는 마이너스 10을 여기다가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0은 2보다 엄청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있겠죠. 요 라인이 마이너스 10이다 나오시면은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두 부는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가 되겠는데 이 두 x좌표의 평균이 아니구나. 합이 6이니까 평균이 3이다 그런 소리고 평균이 다시 말해 이 포물선의 대칭축인 거죠. 요 라인이 3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3,4라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fx를 ax제곱 이딴 식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어려워. 문제를 풀기가 괜히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응?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그러면 1,1은 여기였다는 것까지 알 수 있죠? 3보다 작은 게 1이니까.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fx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꼭지점이 알려졌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a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로 쓴 다음에 a를 찾기 위해서 1,1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식의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2로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2는 1을 넣게 되면은 4a가 되죠. 얘를 풀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넣게 되면은 fx를 찾은 거라고. 그 찾은 fx에다가 실근의 곱을 찾는 거구나. 그럼 써볼게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 곱은 뭐 마이너스 a분의 c 그냥 a분의 c로 구하고 싶으니까 전개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 1차항 관심 없고요. 상수항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올 거고 더하기 4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a분의 c를 해주시면은 답은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어본 사람 말로 풀게요. 2번은 모르면 모르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첫 번째 식은 x 2 넣는 거고 두 번째 식은 x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같다. 그 다음에 8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pq에서 만나는데 p의 x좌표가 2 빼기 루트 3 a, b가 유리수라는 말이 보이니까 q의 x좌표는 2 더하기 루트 3 두 개를 더하면 4니까 a는 마이너스 4 두 개를 곱하면 1이니까 b는 1 2차 함수 세팅이 됐죠? 최소값 구하시면 되고요. 10번은 fx를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다음에 대칭축이 1인 거 암산으로 찾으시고 0에서 3 사이 표시를 하시면은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x에 3 넣은 게 4다고 k를 찾고 x에 1 넣어서 마무리. 그 다음에 13번은 해볼게요. 그 주어진 2차 함수의 대칭축은 k죠, k. 근데 k의 범위를 모르니까
그 경계값인 3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두 번 풀어야 돼요. K가 3보다 크다. K가 3보다 작다. 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x는 k인 상태고요.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따져봐야 될 x 값의 시작인 3은 이 라인보다 왼쪽이라는 소리예요. 3이 요쯤 있다 저기고 3 이상인 부분을 남기면 이렇게 남는 거죠. 여기에서 최대값을 만드는 x값은 k입니다. 식에다가 k를 집어넣은 게 문제에서 주어진 15와 같다라는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k를 집어넣게 되면은 k 제곱이네요. 얘를 풀어주시면 얼마 루트 15인데 3 이상인 것만 남겨야 됩니다. k의 루트 15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게 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 라인이 x는 k가 3보다 작은 상태니까 3은 이 라인보다 오른쪽이라는 소리고요.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요만큼이죠. 보시는 것처럼 x에다가 3을 넣은 게 최대값입니다. x에다 3을 넣게 되면 6k-9란 말이에요. 6k-9가 15다. 를 풀면 돼요. 그러면 k는 4가 나오는데요. 얘는 여기 없잖아요. 답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은 공식을 또 구세 까먹은 거지. 복습을 안 하신다고. 복습을 안 하면 계속 제시 걸려요. 지금 11단원까지 왔기 때문에. 더 진도가 빠른 반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제시해요. 다 앞에 거 다 까먹어서. 얘는 복소수에서 나온 암기사항인데 분모의 근호 안에 있는 것만 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2가 음이고 x 더하기 4는 0 이상이고 이게 0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2 미만 이라고 바로 보자마자 뽑아내셔야 되고요. 그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 문제구나. 암기하라는 걸 안 해보니까 풀 수가 있나? 이차함수의 그래프부터 그리고요. 대칭축은 x는 1이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이상 2 미만이니까 마이너스 4는 4랑 2는 1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그렇다게 체크하시고요. 이게 되겠죠? 저 부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게 미션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 1을 집어넣는 게 최대값이거든요. 최대값 라지m은 식에다가 1을 넣으시면 10이고요. 최소값 스몰m은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0.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15번 마이너스 2에서 3, 4, 2에서 y는 x제곱 2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옛날에 방정식에서 이렇게 풀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여기에도 원래
절대값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니까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뭔가 간단히 만들 수 있다면 간단히 만드는 게 좋거든요. 간단히 만드는 건 치환이라는 소리고요. 치환할 대상이 있으면 치환을 하는 게 맞아요. 최대 최소는 치환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절대값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값 x에 대한 이차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절대값 x를 간단한 문자로 치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값 x를 t로 치환을 하자. 그러면 y는 t제곱 더하기 2t 빼기 3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2차 함수가 되거든요. 이 일반적인 2차 함수를 그리십니다. 왜 치환이 되느냐?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은 y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의 반대편에 있는 건 어떻게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은 그냥 별거 없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공식을 쓰시면은 대칭축이 t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난 시간 그 정석의 드립으로도 확인했지만 치환은 죽어서 범위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x의 범위, 주어진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두 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를 이 관계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요 t의 범위를 알아내서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환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 관계. 요 관계를 통해서 t의 범위를 알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원점이고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3, 4니까 마이너스 2는 요쯤 있을 거고 3은 요쯤 있을 거거든요. 마이너스 2에서 3, 4를 남기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t의 범위를 찾는 건데 원래 t가 원래 함수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냐면 y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y의 범위로 t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y의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소리죠. 이 관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t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t는 최소 0인 거고요. 최대는 x가 3일 때라는 소리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t도 3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 이상 3 이하를 갖다 붙이셔야 돼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0 이상 3 이하의 구간만 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하필 마이너스 1이니까 0 이상 3 이하는 전부 다 대칭축에 대해 오른쪽에 위치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 남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증가 구간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작은 걸 넣은 게 최소값인 거고 제일 큰 걸 넣은 게 최대값인 거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t에다가 3을 집어넣은 9 더하기 6 빼기 3이니까 12고요. 최소값은 t에다가 0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3. 이 두 개를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2번이다. 어차피 오늘 숙제를 하려면 이 알아야 되거든요. 치환해서 질서 찾는 거를 미리 알아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제목이 그렇잖아. 치환을 이용한 함수 제조. 요거를 오늘 숙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보인다 싶으면은 치환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근데 한 문자로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뀐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됐고요. 기본 문제 11-5번까지 했죠. 여기서 그 정석의 드립을 얘기했었죠. 기본 문제 11-5번에 5번은 내가 다 풀었었고요. 5번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XY에 관한 조건식 하나를 주고 XY에 관한 식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한 문자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한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하라고 하는 식을 한 문자로 나타내는 게 컨셉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조건식 하나가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4x 더하기 y 제곱인 상태에서 선택은 두 가지인데요.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지 y 제곱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지. 주어진 조건의 상태가 x를 y로 바꾸는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y 제곱을 x로 바꿔서 x에 관한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로 생각하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바뀌는 과정에서 y 제곱을 4-x 제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y가 실수란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 조건을 간과하지 말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y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거고, 당연히 y 제곱이 4-x 같으니까 4-x 제곱이 0 이상이어야 하니까 x가 -2 이상 2 이하다라는 당연한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식에다가 적용시켜서 풀어야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제 풀면 되죠. 11-7번 하세요. X축, Y축 왜 그러세요?
이게 조건식이고 저걸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알아내야 합니다. 2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적용을 시켜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근데 뭐를 어떻게 바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x에 관한 이차함수가 익숙하니까 y를 3 빼기 x로 바꾸죠. 이렇게요. 요까지는 뭐 아무나 다 하는 거지. 초딩도 해요, 초딩도. 전개 정리하면은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9고요. 이건 뭐 바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축 잡지 말라 했잖아. 왜 말 안 들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x 1이고요. 아니 근데 최대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세요. 네가 안 한 게 있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안 한 거예요. 얘를. 분명히 y를 3 빼기 x로 바꿨는데 그 y가 0 이상이면 이 새끼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풀었어야죠. 그래서 x는 3이잖아. 근데 이것도 x놈이잖아. 얘까지 연립을 하면은 0 이상이기도 하다. 이 x의 범위를 요 이차함수에다가 적용을 시키기까지 해야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3일 거 아니에요. 여기 딱 남긴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해주면 되는 거지. x에 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 6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 3을 집어넣으면은 1, 8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11-6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모양과 원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직사각형 모양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도록 만들 때 전체 가축우리의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 모양이랑 직사각형 모양. 여기 이제 어떤 거예요? 조감도라고 하나? 조감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죠. 실제로는 이런 거죠. 이런 형태의 가축을 만든 겁니다. 가축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3D인데요. 얘를 위에서 내려다봐서 저런 모양이다 그런 뜻인데 철망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만드는 거거든. 철망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선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다 보이는 그런 상태. 근데 이 원의 지름이랑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같게 만들어야 되고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인공이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로 잡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길이가 근데 가로를 어디로 봐야지? 가로를 어디로 보건 상관없어. 여기를 위에서 해도 돼요. 얘를 가로 칠게요. 지름이랑 같다 했으니까요. 지름은 당연히 2x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길이가 20m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세로는 자동적으로 얼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누가 방금 망언을 하셨죠? 철망이 20인데 이거 둘을 생각해야죠. 원주 2파이 x 더하기 가로 만드느라 4 했었잖아. 이거를 20에서 뺀 거에 반이 세로의 길이인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거를 정리를 하면은 세로의 길이가 10 빼기 파이 x 빼기 2x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체 가축으로의 넓이를 y라고 합시다. 근데 보통 넓이는 s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y라고 s라고 써야 돼. y 자리에 s가 있는 거예요. y 자리에 y만 있을 때만 할 줄 아시면 안 돼요. 아까도 취한할 때도 말했듯이 y 자리에 t가 있으면 t를 y처럼 취급할 줄 아셔야 돼. 문자를 어떻게 쓰건 요 자리에 있는 건 y 역할을 하는 거고 요 자리에 있는 건 x에 관한 식을 하는 겁니다. 다 문자가 바뀌어도 똑같이 취급할 줄 아셔야 돼요. 넓이는 요거의 넓이는 파이 x 요거의 넓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를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쓸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식이.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라도 구해라. 그런 문자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상수항이 없다는 것을 나처럼 눈치를 채는 사람은 인수분해 하는 게 좋아요. x로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건 파이 x고 여기 남는 건 요 x만 묶은 거니까 얘네들의 2배를 남기면 되겠죠? 20 마이너스 2파이 x 마이너스 4x 이렇게 요 세 개는 동류항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x에 요거 두 개는 더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파이 x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 20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새끼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x절편이 잘 보이니까 이럴 때만 x축을 잡습니다. 요놈 때문에 x절편은 0이고 요놈 때문에 x절편은 쫄지 마세요. 파이 더하기 4분의 20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파이가 3.14니까 2.xx쯤 되는 새끼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최대가 되는 건 그냥 여기겠죠. 여기 결국 최대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라 함은 최대가 되는 x값이라 함은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물어보는 셈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x절편을 구해놓은 상태니까 당연히 답은 이 두 놈의 평균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 두 놈의 평균은 한쪽이 0이니까 당연히 이 새끼의 반입니다. 그래서 답은 파이 더하기 4분의 10.
이렇게 복잡한 x값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 제곱식 바꾸시면 안 되고 대칭축을 찾는 공식을 암기하고 그걸 적용시키셔야 돼요. 유제는 훨씬 쉬워요. 풀어보세요. 여기 있다. 오늘 공사 날이라 가지고. 1시에 칼같이 끝내라는데 오늘은 오답 교정은 못 하겠는데. 오답을 숙제로 내야겠네. 오답 교정. 모르는 문제를 다음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내가 풀어드리는 거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번에 시리우스에서 했듯이. 이번엔 시리우스에서 한 적이 없나? 아, 그렇구나. 한 놈의 한 변을 x로 잡으면 4x를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80 빼기 4x고요. 그거의 4분의 1배인 20 빼기 x가 나머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 두 개를 합친 넓이를 s라고 하면은 x제곱과 20 빼기 x제곱의 합이니까요. 전개 정리하면은 2x제곱 빼기 40x 더하기 400으로 이차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x와 20 빼기 x가 각각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0에서 20 사이에요. 서술형일 때 이 부분을 빼잖아? 그러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쓴 다음에 얘를 그려주시면은 뭐로 생겼는데 공식을 쓰시면 대칭 주기 x는 10이죠. 0에서 20 사이를 남긴다고 치면 이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인 구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최소값은 보다시피 x가 10일 때잖아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x에 10을 넣어서 100 더하기 100해서 200이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었잖아요. 감점이에요. 어디에서 감점이 발생하느냐? x의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점입니다. 여기 써놓은 세 수 있죠? 얘랑 얘는 전부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성분의 길이니까요. 그러면은 요 두 개에서 x는 0보다 크다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x는 파이 더하기 2분의 1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0에서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됩니다. 0은 여기 있죠? 근데 뭐 이상한데? 파이 더하기 2분의 10 이게 뭐 어디다는 거? 얘가 2.xx였죠? 파이 더하기 2는 3.xx겠는데 여기까지 있다고? 말테나? 아무튼 요렇게 남겨가지고 했어야 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보통 그 양의 값을 다루는 문제거든. 대부분 활용 문제가 우리 실생활에 있는 게 다 양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를 네가 변수로 잡았다 싶으면은 자동적으로 걔는 0보다 커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x의 범위를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네가 구하고 있는 식에다가 달아줘야 돼.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한 범위가 있는 이차함수의 제곱체수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야. 저거 안 쓰면 몇 점을 까여도 할 말이 없어요. 답이 틀리진 않았지. 넘어가서 지금까지 한 게 그냥 일반적인 이차함수의 제곱체수였다면 여기는 제목처럼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와 최소를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 공통수학 1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우리가 다루는 이차함수가 실수범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실수라는 조건을 방정식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그런 뜻이고 어떤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뜻이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y의 범위를 찾으면 y가 어디서 어디 사이다라고 나오면 여기 있는 게 최소이고 여기 있는 게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드러났는데 내 정석 노트에는 보기가 없으니까 한번 적어드리면은 y는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 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를 푸는데요. 판별식을 쓰는 놈은 바보죠 바보. 그냥 암산으로 푸는 거죠. 마이너스 2a 분의 1을 하시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라는 소리잖아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8 빼기 16 더하기 3이니까 최소값 빼기 5만 존재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판별식으로 해보겠다고 그럼 얘를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y는 상수인 거야. 얘를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y는 0으로 방정식꼴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2차 함수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x가 실수란 뜻이니까 얘가 실근을 갖는다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 x에 관한 판별식 4분의 1 적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 빼기 y 하면은 6 플러스 2y잖아요. 이놈이 0 이상이에요. 얘를 풀어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5보다 가나온다. 그러니까 y의 최소값만 존재하고 그놈이 마이너스 5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똑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긴 한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판별식을 써야 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아니에요. 저거를 판별식으로 쓰는 사람 바보예요. 근데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혹은 식이 내포하고 있는 실수 조건을 방정식의 실근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판별식은 0 이상이다를 써서 y의 범위로 바꾸면 y의 제치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필요한 문제로 가볼게요. 기본 문제 11-7. 실수 xy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가 방정식 4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6x 더하기 2y 더하기 13는 0을 만족시킬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은 y의 최대값 최소값, 2번은 x의 최대값 최소값.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이런 성질로 푸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판별식. 실근이면 판별식이 0 이상. 이거 가지고 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라는 것은 y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요. 요 주어진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x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x제곱 빼기 16x가 있으니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6이 필요합니다. 4x제곱 빼기 16x 빼기 더하기 16 요거만 좌변에 두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이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2y 넘어갈 거고요. 13밖에 없었는데 16을 썼으니까 우변에다가도 3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놈은 4로 묶어주면은 x-2의 제곱.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애초에 0 이상인데요. 이 식이 곧 이 식이니까 이 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y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와 같은 y밖에 없는 2차 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얘를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3이 0 이하다가 되고 인수분해도 되니까요. 답을 쓰면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1인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근데 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방식이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 x라는 말을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보느냐? y의 범위를 찾는 거라서요. y의 범위를 찾을 땐 x를 건드는 거예요. x의 범위를 찾을 땐 y를 건드는 거고.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x 제곱에 마이너스 16x에 나머지는 다 상수항인 거야. y 제곱이랑 2y나 13이나 전부 다 요 놈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실수 조건을 바꾸시라고. 그러면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4분의 1 있으면은 얘 반의 제곱이니까 64 빼기 AC 4에다가 얘네들 이놈이 0 이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날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이 0이다 되고요. 이게 결국 얘랑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들었어? 둘 중에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2번 x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뭐 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y에 관한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서 y에 관한 완전제곱식꼴이 곧 x에 대한 차식이 될 거니까 그놈이 0 이상이다가 풀던지 아니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y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실수 y라는 조건을 실근 조건으로 적용시켜서 판별식은 0 이상이다를 쓰게 되면 그게 결국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걔를 풀든지 요 두 개 중에 하나의 방식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y를 구하라고 하면 x를 정리하고 x를 구하라고 하면 y를 정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제 풀어보세요. xy의 범위를 각각 구하라고 했네. y의 범위만 구해보세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x의 범위는 숙제로 구하시고 y의 범위만 구해보세요. 지금
주제가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으로 해볼게요. y의 범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쁘게 바꿔요. 일단 이렇게 이거가 실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x가 실수라는 조건이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다. 이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2를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그대로 쓸게요.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얘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죠. 얘 판별식은 이것도 이제 4분의 D를 생각하면은 9 빼기 8이죠? 쉬었다 할게요.